농산어촌 미래프로 제177차 정기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강원 농산어촌 미래프로 허태후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세미나에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김진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 도민일보 김중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강원도 농어촌 연구소 고종태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양군 강원 도민일보 사단법인 강원도 농어촌 연구소가 주최하고 강원 농산어촌 미래포럼이 주관하는 강원 농산어촌 미래포럼 제177차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미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내빈들께서는 모두 태극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 농산어촌 미래포럼 신효준 대표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신효준 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 농산어촌 미래포럼 대표 강원대학교 신효준 교수입니다. 시골, 농촌, 어촌, 산골이라고 불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빈곤했던 국가였던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지방. 이제는 그 지방이 인구 소멸로 인해서 그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림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정책들은 예전에 어려울 때마다 중탕, 3탕, 4탕 하면서 단골로 나왔지만 결국에는 작금의 지방 소멸의 위기에 분출하게 만든 약효가 없거나 미묘한 처방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가슴 한구석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일말의 희망마저 빼앗기는 느낌을 받는 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의 과정을 통해서 도시 지방 간 격차가 심해진 것은 비단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움직임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도시 지방 간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이미 경제학 이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내생적 발전 이론이 있습니다.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론으로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경험적으로 입증되어 EU 국가에서는 이 이론을 토대로 수립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9년에 행해진 총선에서 영국 보수당이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인 레벨링업 어젠다를 내세워 노동당이 텃밭인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게 됨으로써 삶의 질 개선 중심의 로컬리즘 정책을 확대 강화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권역별 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이 마치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이 부흥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은 맞지만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개념이 없기에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이용한 지역 발전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로컬리즘 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산업 정책인 것입니다.
MZ세대에 의해 일컬어지고 있는 소도시인 농어촌의 손을 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양양 로컬리즘 비전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원 농상어촌 미래포럼 제177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이 세미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지역 자원과 특성을 이용하여 발전 전략을 수립 시행하자는 로컬리즘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장이기에 그 의미가 새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양양군의 경우 소수의 서퍼들이 서핑이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템을 갖고 양양군을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역 자원을 대상으로 한 발상의 전환이 성공한 경우로서 로컬리즘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로컬리즘에 관한 오늘의 세미나를 지역 단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양양군에서 개최하게 되는 의미의 깊이와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의 세미나는 양양군, 강원도민일보, 사단법인 강원도 농어촌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뜻깊은 날이기에 더욱더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군정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세미나를 제안하고 함께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김진아 양양 군수님, 강원도 농업, 농촌,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우리 강원농산어촌 미래포럼 세미나의 내용을 깊이 있게 전달해 주시고 계신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님, 그리고 저희 포럼의 모체인 사단법인 강원도 농어촌 연구소의 김지용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양군이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서핑으로서 전국적 명성을 얻고 지역 발전을 거둔 성공 사례와 같이 양양군에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바다, 강, 산과 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지역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여인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인간이 되게 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프로스 조각가 피그말리온처럼 양양군의 경쟁력 있는 자원에 생명을 불어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만 MZ세대와 베이비 부모 세대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양양군으로서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들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모셔오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강원농산어촌 미래포럼의 세미나 주제인 양양 로컬리즘 비전과 활성화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면서도 앞서가는 양양군의 모습을 상징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시간을 할애하여 주제 발표해 주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연구센터의 정문수 연구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표 후 토론에 참여해 주실 세 분의 토론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포럼 세미나의 공동 주최기관인 사단법인 강원도 농어촌 연구소의 김지용 소장님, 양양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김병률 추진단장님, 양양군 서핑협회 장내용 회장님을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양양군 농업인들과 공무원분들, 강원도민일보 편집국장님 등 기자님, 사단법인 강원도 농어촌 연구소 임직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세미나를 제안하시고 준비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진아 양양 군수님과 오늘 양양군과의 공동 주최 포럼 세미나의 상징성과 가치를 높여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먼 길마다 않고 참석해 주신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온 정책 제안들이 반드시 정책으로 현실화되어 양양군이 내생적 발전의 선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발표와 좋은 토론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중석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원도민일보 회장입니다. 오늘 양양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신여중 강원농산어촌 미래포럼 회장님, 또 고종태 강원도 농어촌 연구소 이사장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47년에 우리 국방경비다. 오늘날 우리 국군의 모태가 되는 국방경비대 그 군가가 맨 앞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줄 아시죠?
양양한 앞길을 바라볼 때 그 용진가 맨 앞에 양양이 나옵니다. 노래를 부르긴 좀 그렇죠. 양양한 앞길을 바라볼 때 저 거기 뭐 거의 그때 뭐 병사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전도가 양양한 양양, 의기가 양양한 양양. 우리가 뭐 좋은 일 있을 때 그리고 앞일을 도모할 때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양양하답니다. 양양하다 바다같이 계속 뻗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요즘 양양 아주 많이 뜨고 있죠. 오색 케이블카도 41년 만에 드디어 이제 기공식을 갖게 되었고 또 몇십조 원이죠? 60조 원 규모의 연어 산업도 이제 시작이 되었고 양양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아까 말씀하신 서핑서부터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양양은 제가 이제 그 강원도에서 기자 생활을 한 45년 했는데 강원도 웬만한 곳은 다 다녀보고 역사적 맥락을 알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양양은 굉장히 그 높은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제일 높았던 도시는 이제 강릉, 원주가 강릉은 이제 관찰사가 있었고 옛날 지금 도지사가 있었던 곳이고 500년 동안 그다음에 강릉은 대도호부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대도호부는 전국에 5곳이 있었습니다. 강릉이 대도호부사가 있었던 곳이고 원주 목사 강릉 대도호부사는 정삼품이 했던 곳이고 그다음에 양양, 해양, 춘천, 철원, 삼척 요 5고을이 도호부사가 있던 곳입니다. 나머지는 좀 큰 고을들은 군수, 그 밑에 조그만 것은 뭐 제 고향이 양구, 뭐 화천 이런 데는 전부 현령, 현감으로 뭐 종오품, 종육품들이 다스렸던 고장이고 이 양양은 아주 벼슬이 높은 고을이었죠. 굉장히 큰 고을이었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양양은 문과 급제자들만 오는 곳이었습니다. 지역의 사람들의 역사성이라든가 지역의 주민들의 격이라든가 문화적 그게 높기 때문에 양양 부사는 반드시 문과 급제자들만 보냈습니다. 유일하게 음서직으로 온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실학가 조선의 대기자 연암 박지원 선생이 1800년에 처음으로 양양 부사로 문과 급제자가 아닌 사람이 오게 되는데 왜 오게 되었냐? 정조 임금이 연암 박지원을 엄청나게 아꼈거든요. 그분이 실력이 없어서 뭐 과거 시험에 합격한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 과거 시험을 안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 임금이 발탁을 해서 양양 부사로 보낼 정도로 역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아주 훌륭한 곳이죠. 또 이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요즘 오색 케이블카 그 기공식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연암 박지원 선생이 여기 와가지고 부사하면서 나는 월급을 12,000냥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한 2,000냥이면 되는데 무슨 12,000냥을 받았냐? 10,000냥은 어디서 받았냐 그랬더니 연암 박지원이 나는 양양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에서 녹봉 10,000냥을 받았다. 지금 뭐 이 서핑하는 곳 설악산 그때 뭐 속초가 양양이었으니까 이 아름다운 양양의 산하에서 바다에서 나는 돈 10,000냥을 거저 공짜로 받았다. 이런 이 가치가 높은 양양에서 이제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리즘 한국말을 번역하면 지역다움, 양양다움을 우리가 도모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하고 저도 뭐 지역 살리기 운동에 오랫동안 천착을 해왔습니다만 그런 많은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지금 소멸 위기에 놓여 있고 젊은이들은 전부 수도권으로 가서 서울을 갔는데 젊은이들이 서울을 갔는데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난다고 그러죠. 우스갯소리로. 집이 없어서 지방에서 올라갔는데 집이 없으니까 주거 문제 아이들 낳아서 기르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전부 시집장가를 못 가고 출산을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서울과 인천,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지역으로 지방은 젊은이들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수도권은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 사는데 출산하고 아이들 기르기가 힘드니까 아이들을 못 낳아요. 그래서 나라가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소멸 위기까지로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양양의 로컬리즘을 부각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아이디어들 제공해줘서 유익한 오늘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연전에 춘천에 하고 이제 공직자들한테 이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할 때 저도 관여를 했었는데 전국의 시도들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놓고 요이 땅 해가지고 뛰는데 요이 땅이 일본 말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뛰기 시작했는데 어디가 앞서가느냐 봤더니 제일 먼저 전라남도가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라남도가 명예도민증을 만들어가지고 전라남도에 뭐 직장이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뭐 거기서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한테 명예도민증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래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기 위한 이제 시장을 넓힌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보고서 이게 우리는 주민등록증 하나밖에 없는데 저런 도민증 같은 걸 옛날에 뭐 강원도에서 기관장들 간 사람들한테 밑 사람들한테만 명예도민증을 줬는데 그 광범위하게 넓히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강원 애민증 요새 모바일로 다 하니까 뭐 춘천 애민증, 춘천을 사랑하는 사람증 뭐 이런 거죠. 주민등록증 말고 그걸 이제 많이 제안을 하고 이제 평소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그냥 흘러갔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가는데 열차를 딱 탔는데 열차 안에 어느 도에서 도민사랑증 등록 이 선전지를 다 의자에다 다 붙여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열차에다가 전북 도민사랑증 카드를 등록받습니다. 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전 열차에. 제가 그거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많은 세상에 떠다니는 또 전문가들이 많이 던져주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누가 빨리 채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드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게 제공을 해도 과연 누가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청춘열차 이름을 지은 사람인데 춘천에 그래서 이제 양구에다가 춘천시장한테 청춘 춘천을 빨리 슬로건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근데 좋다고 그랬더니 좋다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뭐 액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구 군수한테 제 고향 양구에서 청춘 양구를 해라. 이 양반이 일주일 만에 가서 등록을 해버려서 상표 등록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전 때 봤던 춘천시장이 양구가 무슨 청춘 양구냐고, 청춘 춘천이지. 그래서 내가 6개월 전에 내가 얘기했을 때 당신은 뭐라 그랬냐. 무심히 지나갔고 저 사람은 일주일 만에 가서 등록을 했다. 많이 지나가는 걸 누가 먼저 채가지고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도 우리 전문가 여러분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시는 것 우리 양양 구민들이 빨리 채가지고 전국에서 다른 적이 없는 우리가 처음인 그런 것들로 수용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양군 김진아 군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김진아 군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진실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것 같지요. 그죠? 개식 행사하면 의례적인 것들이 많은데 우리 신효준 교수님, 김준석 회장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런 말씀들 해주셨어요. 진짜 알토란 같은 이야기예요. 들을 때마다 가슴에 콕콕 와닿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양양 오심을 환영합니다. 진짜 요즘 놓아주고 싶지 않은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아주 추위도 함께 왔습니다. 곧 시작되는 추운 겨울 행복한 마음으로 따뜻하고 또 건강하게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양양 다음을 만들어갈 것인가, 양양 로컬
비전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강원농산어촌 미래 포럼 177차 우리 세미나가 우리 군 여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양양군을 방문해 주신 신호중 우리 회장님, 대표님, 그리고 김중석 도민일보 회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관계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김중석 회장님께서는 우리 양양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 또한 아주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가깝게 지냅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농산 어촌에 대한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포럼이 개최되고 또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보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우리 양양 농업인의 혁신 주체가 또 되고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미래 산업으로 또 크게 나아갈 수 있는 진보하는 양양 농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는 또 수산업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기가 많이 잡히고 덜 잡히고를 떠나서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가지가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수산인들에 대한 비전도 함께 제시해서 미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로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 군에 계신 우리 농민들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들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히랍 신화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최초의 제우스 신이 여성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려보냅니다. 내려볼 때 한 개의 상자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 최초의 여성 이름은 판도라라는 여성입니다. 그 판도라는 제우스 신이 준 상자를 제우스 신께서 절대 어떠한 경우도 열어보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판도라는 제우스 신이 준 그 상자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그 상자 안에 이 세상의 온갖 재앙, 악재 이런 것들이 확 불과 악마가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판도라는 겁에 질려서 얼른 그 상자를 닫아버립니다. 그 상자 속에서 나오지 못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우리는 판도라 상자 속에 남은 희망을 향해서 양양다음을 찾아내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양양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양양다음을 더 진보시키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1960년생입니다. 1960년생이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서 가장 많이 태어난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4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서 55년 전 55년생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시작부터 63년대까지 쭉 올라오다가 60년대가 제일 많이 60년생이 제일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향 곡선을 가면서 90, 80, 70 쭉 현재에 이르는데요.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5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올해는 24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60년생이니까 앞으로 15년, 20년 산다고 보면은 저희를 부양해야 할 사람은 저를 부양할 사람은 30만 명이 안 됩니다. 지금에 태어난 애들이 20살이 군대 가고 20살 되면은 가면 걔네가 24만 명, 남녀 불문하고 24만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노인을 누가 부양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 난제를 해결해 나갈지가 우리 농산어촌 여기 포럼에도 연구할 과제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 결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발등 안에 떨어진 불입니다. 이런 것도 함께해서 우리 난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안들을 함께 토의했으면 합니다.
우리 대학에 우리 교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나라 대학이 340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올해에 내년도 2024년도에 대학에 들어갈 인원이 정원이 48만 명입니다. 입학 원서 낼 사람이 34만 명이에요. 즉 우리나라 대학의 78개 대학이 입학생을 단 한 명도 선발할 수가 없습니다. 정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군대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정원을 못 채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20년 전, 30년 전에 예측했던 사안들입니다. 이제 발등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허겁지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0년생 저를 누가 먹여 살리고 책임지고 지역을 끌어갈 것인가를 함께 우리 고민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들께서는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